한참이 지난 후 축제를 위해 루뱅으로 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허리가 굽고 다리를 저는 왜소한 체구의 할아버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할아버지는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리를 끌면서 천천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눈에 파트라슈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가 싶어 길가로 가서 도랑가에 무성한 잡초 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아 따뜻한 눈길로 개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는 발그레한 머리에 금발머리, 그리고 짙은 눈을 가진 서너 살쯤 된 사내 아이가 있었지요. 아이는 자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잡초 속으로 후다닥 달려오더니 조용히 누워있는 커다란 개를 꽤 심각한 눈길로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이것이 어린 네로와 커다란 파트라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제앙다스 할아버지는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이 오두막으로 간신히 끌고 왔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파트라슈를 돌봤어요. 파트라슈는 여름날의 무더위와 갈증, 극도의 피로로 잠깐 기절을 한 것이었는데 한동안 시원한 그늘에서 쉰 덕분에 기력을 되찾아 마침내 튼튼한 황갈색의 네 다리로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몇 주 동안 파트라슈는 기운 없이 축 늘어진 채 죽을 듯이 앓았지만 그동안 거친 욕설 한마디 듣지 않고 매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게 옹알거리는 어린 꼬마의 목소리와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할아버지 손길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외로운 할아버지와 행복한 꼬마는 파트라슈를 돌보는데 차차 익숙해졌습니다. 오두막 한 구석에 파트라슈가 누울 수 있도록 마른 풀을 깔아주었고 어두운 밤이면 파트라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숨소리는 파트라슈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리고 비록 힘없 갈라지는 소리이긴 했지만 파트라슈가 짖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을 때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어요. 파트라슈가 확실하게 회복됐다는 증거에 할아버지와 네로는 함께 울 뻔했습니다. 어린 네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랜 세월 쇠사슬에 쓸린 파트라슈의 목을 끌어안고는 보드랍고 빨간 입술로 입을 맞추었어요. 다시 몸을 일으킨 파트라슈는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여전히 덩치가 크고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일으킨 것이 욕도 아니고 매질도 아니라는 사실에 파트라슈가 간절한 두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충성심이라는 것이 잃어본 적이 없던 심장은 강한 사랑으로 깨어났습니다. 비록 한 마리 개였지만 파트라슈는 고마움을 알았어요. 파트라슈는 길게 누운 채 온화하고 의젓한 갈색 눈으로 친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역전의 용사 제앙다스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를 키우는 행복한 이웃들의 우유를 실은 작은 수레를 절뚝거리는 다리로 끌며 저 멀리 안트베르펜 시내로 배달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심을 써 일자리를 준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이 정직한 배달부에게 자기 우유를 시내에 배달하는 일을 맡기고 본인들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소나 닭을 돌보며 텃밭을 일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하기에는 그 일마저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83살이었고
안트베르펜까지는 3마일은 좋게 되는 거리였거든요. 어느 날 몸이 회복된 파트라슈는 황갈색 목에 마거리트 꽃목걸이를 두르고 햇빛을 받으며 누워있다가 우유통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트라슈는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잡기 전에 일어나 그쪽으로 가더니 수레의 양쪽 손잡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의에 대한 보답으로 일을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몸짓 같기도 했어요. 그는 개를 묶어놓고 일을 시키는 건 아주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물주가 그런 목적으로 개를 만드신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파트라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마구를 씌워주지 않자 이빨로 손수레를 끌어보려고까지 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지고 만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파트라슈가 끌고 달릴 수 있도록 손수레를 고쳐주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파트라슈는 매일 아침 수레 끄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겨울이 오자 할아버지는 루뱅의 축제날 도랑에서 죽어가던 개를 구해준 게 정말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너무 늙어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친구가 되어준 이 부지런하고도 힘센 동물이 없었다면 무거운 우유통을 끌고 진흙길에 깊이 파인 바퀴홈과 쌓인 눈 위를 어떻게 다녔을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파트라슈에게도 천국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옛날 주인이 실어주었던 그 끔찍한 짐과 한 걸음 떨어지던 채찍질에 비하면 반짝이는 노쇠 우유통이 실린 가벼운 초록색 수레를 끌고 가는 건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언제나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주는 착한 할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지요. 게다가 오후 3시나 4시쯤에는 모든 일이 끝나서 그 이후로는 자유의 몸이었어요. 마음껏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햇볕을 받으며 자기도 했습니다. 들판을 어슬렁거리며 다니거나 네로와 함께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파트라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파트라슈로서는 이제 옛날 주인이 방해를 받을 걱정 없이 파트라슈는 새 보금자리에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다리를 절던 제앙다스 할아버지는 류머티즘까지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6살이 된 네로는 그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마을 이곳저곳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대신 수레 옆에 자리를 잡고 다니며 우유를 팔고 받은 돈을 우유 주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일을 즐겁게 잘 해나갔어요. 여름이 되자 할아버지의 건강은 다시 괜찮아졌지만 직접 일을 나설 필요는 없었지요. 대신 햇볕을 쬐며 문간에 앉아 네로와 파트라슈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하거나 꾸벅꾸벅 졸며 오후 3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에 잠을 깨서는 돌아오는 둘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파트라슈는 마구를 빼서 자유로워진 몸을 흔들며 기쁜 듯 지저댔고 네로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것저것 자세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다 함께 호밀빵과 우유 혹은 숲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대평원 위에 길게 드리워진 그늘을 보다가 성당 첨담의 베일처럼 걸린 노을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동안
네로와 파트라슈는 함께 누워 평화롭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날이 가고 여러 해가 바뀌는 동안 네로와 파트라슈는 더없이 행복하고 순수하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이면 네로와 파트라슈는 더욱 행복했어요. 사실 플랜더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고, 특히 루벤스 도시 주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했거든요. 밀밭과 유채밭, 그리고 목초지가 지루하게 반복되어 펼쳐진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는 평원의 우울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적막한 회색빛 탑만 외로이 서 있을 뿐이었거든요. 가끔 누군가 들판을 가로질러 오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들판에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낯가리나 나무꾼들이 해놓은 장작단 같은 것들만 덩그러니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변화나 다양함,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산이나 숲속에 살던 사람은 끝없이 이어진 광활하고 황량한 단조로움 때문에 감옥에라도 갇힌 듯 지루함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곳은 푸르고 비옥했으며 광대하게 펼쳐진 지평선이 모습에서도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강변에는 웃자란 풀들 사이로 꽃들이 자라고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함을 뽐내며 서 있었지요. 해가 등지고 있어 어둡게 보이는 커다란 바지선들이 물 위를 미끄러져 나아가기도 했는데, 배 위에 실린 초록색 작은 통들과 다양한 색깔의 깃발들은 나뭇잎과 대비되어 화사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아무튼 그곳이 푸른 자연과 탁 트인 공간은 네로와 파트라슈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둘은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운하 옆 푸른 잔디에 누워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곤 했지요. 배가 실어다 준 짭짜름한 바다 내음이 여름꽃 향기에 섞여 밀려들었답니다. 사실 겨울은 정말이지 혹독했습니다. 사방이 아직 어둡고 아주 추울 때 일어나야 했지만 먹는 것은 단 하루도 변변치 못했거든요. 오두막은 가축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어서 밤이면 아주 추웠습니다. 비록 열매를 맺은 적은 없어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멋지고 울창하게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초록빛 넝쿨이 있어 따뜻한 계절이면 오두막은 꽤 예쁘장해 보였어요. 하지만 겨울이면 넝쿨의 잎은 다 떨어졌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가난한 오두막의 벽에 난 수많은 구멍을 기어코 찾아내 안으로 불어들었지요. 오두막밖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은 황량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고, 오두막 안에서는 물이 고인 바닥이 종종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겨울은 너무나 가혹한 계절이어서 차가운 눈발에 네로의 작고 하얀 팔과 다리는 얼어붙었고, 용감하고 지칠 줄 모르는 파트라슈의 네 발도 얼음길에서 상처를 입었지요. 하지만 네로와 파트라슈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네로의 남학신과 파트라슈의 네 발은 파트라슈 목에 달린 종에서 나는 소리에 맞춰 얼어붙은 들판 위를 힘차게 걸어 다녔어요. 안트베르펜 거리를 가고 있으면 가끔 아주머니들이 수프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친절한 장사꾼들은 집으로 가고 있는 수레 속으로 땔감 장작을 던져주기도 했지요. 마을의 어떤 여인들은 네로와 파트라슈가 배달해준 우유를 나누어 주기도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날이면
네루와 파트라슈는 초저녁 어스름 속 새하얀 눈길을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특히 파트라슈는 길이나 장터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매질에 욕만 듣다가 결국 굶주림으로 얼어붙은 만시창이 몸으로 발길질을 당하고 수레에서 풀려나는 개들을 만날 때면 마음 깊이 자신이 운명에 감사했어요. 자신이 운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았지요. 물론 아직도 밤에 누워 있으면 배가 고프고 여름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또 겨울 새벽이 아찔한 추위 속에서도 일해야 했을 뿐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파트라슈는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매일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해냈지요. 파트라슈가 눈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트라슈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답니다.